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23일) 한국의 JTBC 9시 뉴스 손석희 앵커는 오프닝 멘트로 한국의 정치는 국정원을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마비돼 있으며 이것이 어제자 뉴욕타임즈가 본 우리 정치의 현주소입니다. 굳이 뉴욕타임즈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멘트는 SNS상에서 24일 오후 현재 200회에 육박하는 리트윗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 이어 AFP도 한국의 대선 개입 스캔들을 본격 조명했습니다. AFP는 23일 박근혜 정권이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대한 스캔들로 무섭게 끓어오를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국정원 요원의 행동으로 보였던 일들이 군사이버사령부가 개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인터넷 비방 작전으로 발전했다고 국제적인 통신사인 AFP가 23일 전 세계 언론을 향해 전했습니다. AFP는 지난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댓글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AFP는 박근혜 정부가 부정선거 사실의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실제적 위험은 아직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총장이 출처가 심각히 의심되는 사생활 정보로 물러났으며 국정원 대선 개입 조사를 지휘했던 수사팀장은 3명의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는 점도 소상히 전했습니다. 수사팀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방해와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국정원 작성 글들의 숫자가 처음에는 100개 이하였지만 수사팀이 거의 6만 개의 비방 트윗 글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AFP는 수사팀장이 이 사건을 전례 없는 중대한 범죄로 보았다고 한 말과 함께 수사팀에 압력을 넣은 사람 중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장관도 포함된다고 증언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2만여 명이 참석한 촛불 시위 등 국정원 규탄 시위를 벌인 야당은 대선을 다시 하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관련제 해임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FP는 보수 언론들도 사이버 선전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힘들게 얻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22일 발생한 중학교 총기 살해 사건에 놀란 미국 경찰이 길거리에서 장난감 복제 소총을 들고 친구 집에 놀러가던 13살의 소년을 사살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미국 경찰, 소뚜껑에 놀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22일 캘리포니아 북부 산타로사에서 장난감 소총을 들고 친구 집으로 향하던 13살 소년을 캘리포니아 경찰이 진짜 소총을 들고 가는 것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지 않는 BC 부동산 협회는 부동산 시장은 내년에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협회는 조기에 모기지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때 부동산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주요 은행의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의 부동산 시장 호황이 곧 끝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BC 부동산 협회는 지금의 회복된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협회는 올해 BC주 부동산 시장은 6%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내년에는 이보다 높은 6.3%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협회의 경제 전문가 카메론 미워 씨는 모기지를 일찍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폭적인 성장은 힘들겠지만 최소 불황으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올해 평균 부동산 거래값이 지난해에 비해 4.3%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공사 차량과 충돌하며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안개 속에서 공사를 진행한 당국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BC주 전역의 도로에 짙은 안개로 도로상의 운전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개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도로 통제와 공사 시설들이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3일 아침 출근길에도 짙은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지난 22일 아침 일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점점 짙어지는 안개가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BC 플래깅 협회의 태미 샘슨 씨는 이번 사고가 공사를 진행한 관리당국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고가 안개로 인한 천재가 아닌 인재 성격이 강했다며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공사 차량이 문제라며 안개 속 운전자의 과속으로 원인을 분석한 경찰 발표에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둔 완전지대 확보, 그리고 플래시라이트를 이용한 안내 도구들을 사용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템슨 씨는 안개가 짙은 날에는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사 차량들도 공사장 내 안전지역에 주차해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2일의 경우 운전자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었다고 합니다. 사고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들은 공사 현장 근처에 세워둔 깃발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사 안전장치는 아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BC 노동안전청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지자 ICBC와 경찰은 겨울에 사용하는 도로 안정용 기구를 지금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도로관리당국에 조언하는 한편 날씨나 도로의 상태에 따라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노력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랜스링크가 지난 22일 오전에 발생한 스카이트레인 운행 중단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난 22일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근길은
한마디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서리에서 출발한 엑스포라인 트레인이 브로드웨이역에서 운행 중단되었으며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출발한 밀레니엄 라인도 콜롬비아역에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노스로드로 향하는 밀레니엄 라인이 엑스포 라인으로 갑자기 바뀌어 서리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스카이트레인역과 연계된 버스들은 몰려든 승객들로 붐볐으며 출근길이 늦어진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려 몰리는 등 출근길의 대혼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날 사고에 대해 BC 래피드 트랜sit 컴퍼니 측은 엑스포 라인을 업그레이드하며 새로 설치한 파워레일의 일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열차 중단 사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던 22일 오전 트랜스링크 측이 승객들에게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는 무작정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승객 개개인들에게는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릭 제이블 트랜스링크 대변인은 당시 여러 역에 파견되어 있던 트랜스링크 직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출근길 많은 승객들의 불만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랜스링크는 최선을 다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트랜스링크의 트위터 계정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문제가 발생할 시 트위터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마존이 밴쿠버에 대형 오피스를 마련하고 밴쿠버 시장의 확대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회사인 아마존이 밴쿠버 다운타운의 텔러스 가든에 새로운 대형 사무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아마존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예일타운에 있는 사무실에서 밴쿠버 시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운타운 비즈니스 협회의 찰스 고티어 회장은 아마존이 밴쿠버 시장의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확장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밴쿠버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도 많고 커리어에 대한 야망도 대단하다며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밴쿠버 온라인 쇼핑 산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8만 8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의 새로운 밴쿠버 사무실은 천여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게 됩니다. BC주가 HST를 폐지하고 PST 세금 체계로 돌아간 지 수개월이 됐습니다. HST 폐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것으로 기대했던 BC주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HST 폐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지갑이 여전히 닫혀 있는 것에 대해 PST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HST가 폐지되었지만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BC주가 HST를 폐지하고 PST로 돌아온 후 PST에 대한 BC주 자영업계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영업연합이 업주들을 상대로 세금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BC주는 지난해에 실시된 같은 형태의 여론조사에서 다른 주와 비교한 결과 네 번째 순위로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았으나 올해는 그 순위가 무려 7위로 추락한 것입니다. BC주의 만족도 수치는 5.65포인트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현한 엘버타의 8.53포인트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지역은 퀘벡으로 3.9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연합의 BC지 부장인 마이크 클라센 씨는 BC주의 순위 하락은 PST의 재실행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BC주 자영업계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기와 기구들에 대해 PST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동양그룹 사태로 피해를 본 캐나다 교민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동양 사태 이후 피해자가 낸 첫 소송으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캐나다에 거주하는 A씨는 동양증권 직원의 말만 믿고 29억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대부분 잃었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A씨는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 관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손해액 가운데 우선 2억 원만 청구했습니다. A씨는 동양증권 직원이 상품 안내서조차 보여주지 않고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했다며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도 이 직원은 동양 계열사들의 신용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동양증권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산업은행이 SK에너지, 삼천리 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운영 중인 트로이카 해외 자원개발 사모펀드를 통해 캐나다 석유 생산업체 벨라트릭스사와의 합작사를 설립하고 석유 시추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1달러에 매각되었던 캐나다 정유업체를 1조 원에 매입했다가 투자금을 몽땅 날린 석유공사가 현재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는 시기에 결정된 캐나다 투자 결정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산업은행이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트로이카 펀드는 캐나다 지역 특정 목적 회사인 TCA 에너지를 통해 벨라트릭스와 총 2억 4천만 달러의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작사 설립 계약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알버타주 중서부에 위치한 페리어 카디움 지역에 석유 시추와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로이카 펀드의 TCA 측은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 페디어 카디움 지역 63개 유전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의 35%를 받게 됩니다. 벨라트릭스 측은 자회사의 자산 매각으로 약 1,670만 달러의 투자금을 얻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올 11월 15일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차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미래의 새 정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2013 세계 한인 정치인 대회가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과 임용근 전 오리건주 상원의원, 그리고 정정희 행사준비위원장이 준비하고 있으며 연하마틴 캐나다 상원의원도 참가한다고 합니다. 한미 정치교육 장학재단이 주관하고 세계 한인 정치인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개회식 전야제가 시애틀의 아시안 리소스 센터에서 그리고 2부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립니다. 대회의 주요 강사로는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과 임용근 전 오리건주 상원의원, 연하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등이 나서며 세계 한인 전 현직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100명을 포함 약 600여 명이 개회식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임용근 전 의원은 신호범 의원과는 나이도 같은 78세이고 정치도 상하원 5선 경력으로 이제 은퇴하게 되면 한인 2세들의 정계 진출을 위한 길잡이 노릇을 계속하고 싶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정정희 행사준비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도 3명에게 2,000불, 30명에게 500불 등 차세대 정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용근 전 의원은 이번 행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2세들을 위한 세미나라며 이번 행사가 씨앗이 되어 한인 2세들이 훌륭히 정계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밝혔습니다. 정정희 위원장도 이번 대회는 차세대들의 주류사회 진출 가교 역할 및 리더십 포럼 개최, 정치 선임자의 멘토 역할, 컨퍼런스를 통한 지도력 청취와 참여의식 고치, 1.5세 2세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길잡이와 후원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폰.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